그래서 저를 반기시는 예비 시부모님과 달리 저를 못마땅해 하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저를 발코니 쪽으로 이끈 아주머니에게 짜증을 내게 되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부르시면 되잖아요. 왜 사람 팔목을 잡아 이끄세요? 미안해요. 아프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가 꼭 해줘야 하는 말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해해줘요.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불쾌한 내색을 하자 바로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오해를 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을 낸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며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죠.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놀라가지고요. 저도 죄송해요. 그런데 제게 꼭 해줘야 하는 말씀이 뭐죠? 이 집 사람들 믿어서는 안 돼요. 지금 결혼 인사하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아가씨, 결혼하려다가 정말 인생 큰일 날지도 모른다고요. 결혼을 하면 큰일 난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라고 무시를 했었지만 저를 쳐다보는 아주머니 눈동자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무시를 하게 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죠. 제가 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제가 모르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가씨가 저 남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부 다 사기예요. 각본이 있는 것처럼 잘 짜인 사기라고요. 아까 내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고 설명드렸죠? 아니에요. 나 여기서 이제부터 일했다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보고 아주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해온 것처럼 연기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야 돈만 받으면 되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자기 집 며느리 될 사람한테 나보고 연기를 하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계속 자기들끼리 무슨 말 오가는 것도 그렇고 이 집 구조도 잘 모르는 게 딱 봐도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나야 돈 받고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 솔직히 푼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인생 망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아가씨는 남자친구라는 남자 만나면서 이상한 점 못 느꼈어요? 뭐라도 수상한 점 없었는지 기억해내봐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 결혼한다고 여자 마음 뺏고 사기치는 사람들 같은데 앉아서 당할 순 없잖아요. 내 말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쉽게 믿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아가씨에게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아가씨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이런 사기가 워낙 많다고 하니까.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단 한 번도 남자친구를 의심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상한 말을 하는 아주머니가 수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아주머니가 한 말처럼 저에게 거짓말을 해서 얻을 게 없었죠.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저에게 잘해주었던 남자친구였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집과 어울리지 않았던 남자친구의 후줄근한 모습이었죠. 한번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니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남자친구가 취업을 하자마자 갑자기 자신의 집안 형편을 설명하며 결혼을 하자고 하는 행동도 수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 믿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통화를 마치고 남자친구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며 먼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아까 전부터 안색도 안 좋고 머리도 아파했다며 바람을 잡아주셨죠. 집으로 돌아간 저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머리를 계속 맴돌며 남자친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 같지만 지금까지 만나온 기간 동안 남자친구와 쌓아온 믿음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었죠. 남자친구가 인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남자친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주말을 맞아 저는 도망쳐 나왔던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남자친구를 잡기 위해 잠복을 하게 되었죠. 혹시 아주머니가 한 말씀이 사실이라면 갑작스럽게 제가 방문을 해야 확인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중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남자친구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었죠. 남자친구 옆에서 여우짓을 하며 제 심기를 거슬렸던 그 여자, 혜선이라는 여동생이 남자친구 옆에 붙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니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하고 있던 안 좋은 생각과 연결짓게 되었어요. 만약 두 사람이 원래 연인관계이고 아주머니 말씀처럼 내게 결혼을 핑계로 사기를 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죠.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제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파혼을 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다면서 제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죠. 저도 오늘 낮에 목격하게 된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만나서 원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와 있다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게 되었죠. 수연아, 그래서 헤어지자는 이유가 뭐야?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온 날 무슨 일 있었어? 너 그날부터 조금씩 이상해진 거 알아? 혹시 우리 부모님께서 실수라도 한 거 있어? 아니,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그래, 그날 듣게 된 이야기도 있었지.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내가 두 눈으로 본 모습이 더 용서가 안 됐어. 너 오늘 집에서 누구랑 나왔어?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한 거니? 정말 그 여자랑 짜고 나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거야? 수연아, 제발 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 좀 해줘. 아니, 사기를 치다니. 내가 왜 너한테 사기를 쳐?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랑 집에 있었는데? 그 여자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고? 너 진짜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니? 혹시나 싶어서 사진 찍어놨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 사진 아니었으면 넌 끝까지 날 속이려고 했을 거 아니야. 자, 이거 너랑 집에서 나오는 그 여자의 사진. 됐어? 저에게 사진을 건네받은 남자친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본 남자친구가 변명을 하기는커녕 어이가 없다며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한참 동안 웃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해왔습니다. 아, 미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잔뜩 긴장했는데 겨우 이 사진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 이 사진 속 여자애 누군지 모르겠어? 전에 만난 적 있잖아. 아예 혜선이야. 친동생이나 다름없다는 혜선이. 그래, 나도 알아. 근데 걔가 왜 너네 집에서 나오는데?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넘기려고 하지마. 나 너네 집과 관련된 일도 알고 있어. 나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대충 다 알고 있다고. 나 너희 가족들이랑 그 여자랑 짜고서 나 속이려는 거잖아. 나한테서 사기치려고 한다는 거 다 들었다고. 뭐? 아니, 수연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부터 왜 계속 내가 사기를 친다고 말을 하는 건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씩 다 해명해볼게. 내가 결백하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 좀 해줘.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흥분된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다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입증하겠다는 남자친구에게 제가 남자친구네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가정부 아주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된 남자친구는 흥분을 하면서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자신과 같이 집에서 나온 혜선이라는 여자애가 그 가정부 아주머니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 들었으면 바로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오늘 나랑 같이 집에서 나온 혜선이라는 여자애, 너한테 이상한 말을 했던 가정부 아주머니 딸이야. 가정부 아주머니가 워낙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서 일을 해와서 그 집 딸인 혜선이도 나랑 같이 자라다시피 지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도 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던 거고. 그리고 아주머니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한 건 내가 예상되는 게 있는데 직접 당사자 입에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자. 남자친구는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눈치를 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단순 추측이라며 거짓말을 저에게 한 당사자에게 찾아가 정확히 확인해보자고 했죠. 그렇게 남자친구 손에 이끌려 남자친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끌려 도착하게 된 집에는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계셨어요. 그리고 가정부 아주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죠. 예비 시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남자친구는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았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 저질러서 돈을 벌어야 하실 만큼 형편이 어려우세요? 상윤아, 너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군가가 부모님과 제가 결혼을 핑계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고 수연이에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 사람 말로는 자기가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오랜 기간 일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모님께서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수연이에게 사기를 치려고요. 아주머니, 무슨 말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아주머니께서 직접 한 말이니까 저보다 더 자세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알게 되면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들통날 텐데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해서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거냐고요. 남자친구가 화를 내며 저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를 묻자 가정부 아주머니는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은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딸을 남자친구와 이어주기 위해 걸림돌이었던 저를 남자친구 곁에 쫓아내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냈던 거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순간 욕심이 나서 제가 생각해도 미친 짓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처음 상윤이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싶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 소식을 혜선이에게 전했는데 혜선이가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자기가 상윤이를 오랫동안 남자로서 좋아했다고 말이죠. 여기 두 사람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헤어지면 혜선이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마음을 상윤이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혜선이가 상윤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혜선이 마음을 알게 되니까 괜히 속상하고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마음이었어요. 사람 인연 모두 타이밍인데 그걸 뭐 어쩌겠냐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 슬퍼하는 딸을 위로만 해주고 있었는데 그날이 온 거예요. 상윤이가 사장님 사모님께 결혼 인사 시킨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온 그날이요. 그날 상윤이 여자친구라는 저분을 봤는데 갑자기 가슴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솔직히 상윤이 정도면 평범한 서민이 아니라 부잣집 집안의 자제들이나 유명한 사람과 만나고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저희와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여성이라니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미친 것 같아요. 내 딸이 상윤이 여자친구분에 비해서 모자란 게 뭐가 있다고 못하나 싶었죠. 그래서 우리 딸 행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딸 미래를 위해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지금까지 가정부 일한다고 내 새끼에게 못다 해준 것들 이번 일로 만회를 해야지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든 따로 처벌을 내리시든 모두 다 제 잘못이니 제가 달게 처벌받겠습니다. 아주머니 입에서 저에게 말한 모든 것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게 되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 일로 우리 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평생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갈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며 잘못을 비는 아주머니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주머니, 아무리 혜선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죠. 아주머니께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워낙 어릴 때부터 지내와서 제가 혜선이 여자로 안 본다는 걸요. 설령 아주머니 뜻대로 제가 수연이와 헤어졌다고 해도 혜선이는 영원히 저에게 친동생 같은 아이였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일 아주머니 혼자서 계획하신 건 아니죠? 수연이가 우리 집 오고 간 날 이후 혜선이가 집에 온 것도 일부러 온 거죠? 그리고 혜선이가 저랑 수연이와 예전에 만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일부러 우리 사이 회박 놓으려고 한 것도 맞고요. 두 사람 사이 회박 놓은 건 이번 일 벌어지고 나서 혜선이에게 듣게 되었어요. 예전에 자기가 두 사람 데이트할 때 끼어들어서 몇 번 회박 놓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도 정말 몰랐어요. 혜선이가 누굴 좋아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 혼자 계획한 게 맞아요.
여자친구분이 인사를 드리러 온 그날, 그 자리에서 마음먹고 계획에서 실행까지 옮긴 거니까요. 물론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혜선이에게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여자친구분에게 거짓말한 걸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혜선이 네가 이번 기회 잘 이용해보라고 이렇게만 말했어요. 혜선이는 제가 이런 짓을 꾸민 거 몰라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 집 식구분들이 다른 집 부자들 같았으면 이런 욕심 품지도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이런 부잣집 자제분이 가정부 딸과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 식구분들이라면,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상윤이라면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만 일해왔지만 듣는 귀가 있잖아요. 다른 집 가정부들은 아무리 주인댁분들이 잘해주더라도 피부로 느껴지는 벽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집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장님, 사모님께서 항상 저를 동등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제 딸이 혼자 있는 게 신경 쓰이신다면서 이 집에 데려와 일하는 동안 같이 있게 해주시고 상윤이와도 같이 뛰놀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생일도 그렇고 기념일마다 이것저것 한 가족처럼 챙겨주시다 보니 제가 언강샘신 그런 헛된 마음을 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울면서 죄송하다고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해가 가거나 용서가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일이었고 피해 사실이 있어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게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워낙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니 이번 일도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느꼈던 예비 시부모님의 성품도 그러실 분들이라고 느껴졌고 가정부 아주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 더 그렇게 느껴졌죠.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아주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하는 게 말이라고 합니까? 자기 새끼 잘 되라고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입니다만 지금 아주머니가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사귀어오고 이제서야 그 결실을 맺으려는 애들에게 거짓말까지 지어내서 갈라놓으려고 해요? 거기다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속이고? 내가 지난 20년 넘게 아주머니께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이렇게 화를 내지도 않아요. 아주머니 입으로 말한 것처럼 나와 이 사람 그리고 상현이까지 아주머니와 혜선이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대신해서 해주시는 분이니 저 정중하게 잘 대접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까지 지내왔다고요. 그런데 이런 짓으로 우리들 마음을 되갚습니까? 순서가 잘못되었잖아요. 순서가. 여기 두 사람이 먼저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간질시키고 자기 자식 이어붙이려는 게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할 짓입니까? 우리 집에서 그간 받아온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렸습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 사람이 한 말에 동의해요. 이게 단순히 용서 구한다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간 지내온 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 잘못으로 서로 얼굴 보는데 불편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 앞에 아주머니나 혜선이가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받고 일도 그만두시는 걸로 하고 끝내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일하신 월급은 그 내용 적힌 각서 가지고 오시면 바로 드릴게요. 이제 그만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직 우리 딸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고 대출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부터 기계처럼 살게요.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내겠습니다. 헛된 욕심 품지도 않을게요. 그러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희도 오랫동안 가족같이 일한 분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한 집에서 일했다고 하시면 다른 집 일자리 구하기 편한 겁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결국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머니에게 그날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께서 집 대문을 나가시면서 모든 일이 종료되었죠. 사건을 잘 마무리되었지만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아주머니에게 속아 남자친구를 의심했고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니 말이죠.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 다들 저를 이해해주시면서 괜찮다며 감싸주셨죠. 결혼 결정을 하고 난 뒤 결혼 진행 속도가 너무 빨랐다며 서로 집안과 환경을 충분히 알아갔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서로 조금씩은 이번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 책임이 있으니 미안하다는 말을 더는 하지 말자고 말씀해 주셨죠. 그 후 저는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 중에 있죠.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더라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전후 사정을 다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얻게 된 교훈 중 하나이죠. 앞으로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교훈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저희를 생각해 보셔서 저와 같은 일이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고